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송진우 학생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우 학생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로 투입된 중앙대학교 응용통계학과 캠퍼스 특파원 송진후입니다. 네, 제가 요새 술을 워낙 많이 퍼마시고 다녀서 때깔이 곱진 않지만 제가 이래봬도 1학년 새내기인데요. 뭔가 방송도 처음이고 대학생회도 처음인지라 많이 서툴고 어색할지라도 새학년의 패기와 열정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갈 테니까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안 보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국내 완곡계의 쌍두마차입니다. 그 손오공과 영실업인데요. 혹시 첫인상 한번 얘기해보면 우리 보미 아나운서는 저는 네. 이 기업들 때문에 마트 가면 들어 누웠어요. 야, 그렇게 갖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거기 사달라고 코너. 네, 아. 월급 떼쓰고 막 그 주주인 형 있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네네. 너무 예뻐서 정말 닮고 싶은 네. 사람 인형이 중에 하나였어요. 이미 근데 더 이쁘면 더 이뻤지 닮고 싶다고 안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완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네. 저는 레고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레고. 근데 레고는 아쉽게도 이 두 기업과는 관계가 없지만 그거 조립하는데 진짜 시간을 하루 종일 썼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래서 집중력도 좋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네. 아, 그래서 이렇게 살이 쪘나 봐요. 앉아서 뭘 못했어요. 자, 우리 진호 학생 같은 네. 경우에는 혹시 이 두 기업에 대한 첫인상 어떤가요? 일단은 아무래도 장난감 기업이다 보니까 19 정도는 좋은 추억들이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를 떠올려 보면은 뭐 항상 행복했고 그쵸. 즐거웠기 때문에 이 두 기업 모두 제가 처음에 주제를 받았을 때 설레죠. 장난감 회사이다 보니까 설레고 그냥 괜스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장난감 되게 좋아했을 것 같긴 한데 진짜. 네, 맞아요. 우리 백수님 저는 그 어렸을 때 아빠들의 수혜거가 있어요. 약간 어떤 거요? 비싼 거 이제 사주는 거. 월급날 옛날에 이제 월급 봉투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월급 봉투 품에다 딱 꽂고 술 냄새 좀 나면서 이제 집에 들어올 때 네. 좌통닭 우로보트 야, 이게 딱 들어오는 아버지의 모습. 그렇죠. 그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 되게 그립기도 하고요. 아, 그쵸.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때 이제 이쪽에 안고 왔던 이 로봇들이 지금 우리가 오늘 소개할 기업 중에 영실업 제품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좋아했던 이제 일본 특촬물이라고 하죠. 프레시맨이라든가 뭐 마스크맨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비교 가격 영실업이에요? 그거를 이제 일본에서 생산하기도 했는데 예. 우리나라 영실업에서 생산한 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렇군요. 신기합니다.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업계 현황부터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홍쌤 이 업계 현황이 어떻습니까? 완구업계가. 그 완구리 업계가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해보면 뭐 스마트폰 갖고 게임을 좀 많이 하니까 이런 시장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실제로는 저도 지금 제 아들이 네. 저 지금 4살, 좋아하시죠. 5살 정도 예. 되기 때문에 여기에 푹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아이들이 하나, 둘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굉장히 그런 욕구, 다시 말해 아이들의 욕심들을 다 채워줘요. 그래서 구매 패턴들 금액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좀 키덜트 열풍이 있기 때문에 또 레고 같은 이런 상품들이 이제 성인들도 이제 좀 가지고 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일본이라든가 외산 브랜드의 힘이 좀 강했는데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서 지금 현재 약진하고 있어요. 최근 그 유통 마트에서 이제 판매됐던 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1분기에 가장 많이 판매됐던 상품들을 보면요. 14년도 때는 또봇, 그다음 15년도 때는 카봇, 그다음 16년도에는 터닝 메카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이 두 기업이 국내 완구류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학생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대학생이다 보면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나이는 솔직히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딱 던져줬을 때 네. 생각보다 유치하다라는 반응은 전혀 없었고요. 저처럼 왕년에 한때 잘 나갔던 그들만의 추억을 떠올리는지 다들 열띤 반응으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영상을 보면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다시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너무 인사드릴 다양하네요. 중앙대학교 포스트런 뭔가 묘하게 헐렁헐렁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번 주제는 찰랑찰랑거리는 느낌이야. 말랑말랑한 주제인데요. 말랑말랑한 사이인 손호공과 영실업과 손호공 학생들은 어떤 기업을 더 선호할지 저희가 한번 알아볼게요. 할 겁니다. 자, 네. 가시죠. 인터뷰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 저요? 네. 아, 그래요? 저 바빠요. 인터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이거 뭔가 설정 같은 느낌이죠. 너무 설정의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자, 뭐 영화를 찍으세요. 그러면 네, 다른 게 아니라 하실 거면 장난감 회사인 손오공과 영실업 이 두 군데 중에서 어떤 기업의 사원증을 목에 걸고 싶으신가요? 저라면 성인 왕고를 좀 더 선호하긴 하지만 이거 네. 하나 고르자면 네. 그래도 영시업이 영실업이요. 손오공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제가 주로 하는 블리자드 게임 회사가 네. 손오공이랑 제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손오공이 또 네. 외국계 많은 기업들이랑 걔네들이랑 제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네, 일단 두 개가 네. 알고 있긴 한데 네. 어떤 걸 선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영실업을 좀 더 광고에서 많이 접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손오공사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손오공사요? 어떤 이유에서 손오공을 더 선호하시나요? 저희 이모가 네. 이제 키즈 카페를 운영하시는데요. 네. 대부분의 아이들이 손오공사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손오공사가 좀 더 장난감 쪽에서 점유율이 더 높지 않나. 그래서 손오공사를 점유율이 더 높다는 이유고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보던 로봇 관련된 장난감들이 다 소개까지 나오고 네. 지금도 로봇 관련 장난감들이 많이 많아요. 네, 그렇군요. 네, 여성분. 네. 영실업이요? 네. 네,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희 중앙대학교와 롯데월드에 가서 3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호조사를 해보았는데요. 결과는 여기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짜자잔. 짜자잔. 오, 귀여워라. 네. 일단 손오공이 네. 많아 보이네요. 왜 손오공을 좀 더 선호할까요? 아무래도 제조 회사의 큰 특징이기도 하지만 네네. 제품에 따라서 기업의 이미지와 선호도가 크게 갈리는 것 같아요. 일단 대표적으로 터닝메카드라는 제품을 어린 동생들을 둔 대학생 같은 경우에서는 네. 거의 그 터닝메카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인지도적인 측면에서 손오공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의 의견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한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저격수 백수형. 네, 항상 갖고 싶고 또 같이 놀고 싶은 그런 취향 저격의 토이남 강백수입니다. 백수의 싶다. 너트! 갖고 싶다. 네, 제가 점점 이런 좀 철면피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있어요. 아유, 재밌어요. 예. 네, 먼저 손오공 얘기부터 해볼게요. 예. 그 96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네. 그 솔드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이제 인기 많은 장난감을 이제 줄 서서 사려고 하는데 근데 자꾸 매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사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알아요. 네. 예. 그런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바로 이 터닝 메카드 때문이에요. 오, 정말요? 네, 이게 미니카에다가 카드를 대면 로봇으로 네. 변신하는 그런 획기적인 이제 손오공의 대박 상품인데요. 네. 지금 이제 아이 엄마 아빠들이 이 네. 터닝 메카드의 장난감 중에 이제 메카니멀이라는 장난감을 사기 위해서 줄을 쫙 섰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그렇군요. 네. 일단은 아이들의 그 머스트헤브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한 아이템인 것 같은데 일단 손오공이 좀 어떤 기업입니까, 선생님? 기업을 좀 알아보면요. 네. 96년도에 이제 설립이 된 기업이에요. 네. 그다음에
가장 그 큰 성공은 과거에 그 일본 완구 업체하고 기술적으로 제휴를 맺어서 그 당시로서는 좀 신개념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팽이 장난감 그 이름이 이제 탑블레이드였는데 그게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그런 큰 성공을 거둔 이후에 온라인 게임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시장이 좋아져서 손오공이 좀 침체기를 겪어요. 그래서 13년도를 보면 이 회사의 매출이 58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한 80억, 90억 가까이 손실이 났었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4년도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헬로카봇은 여러분들 그 디자인을 보면 현대자동차 브랜드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봇은 기아자동차하고 같이 전략적으로 제휴가 된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동차라는 브랜드를 빠르게 인식시키는 게 자동차 메이커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주로 이제 지갑을 여는 고객들은 학부모들이 있잖아요. 어른들이니까 그런 고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전략적인 제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4년도에 이제 헬로카본용 이 변신 완구를 개발하게 되고 15년도에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터닝 메카드 굉장히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좀 약진하게 되면서 15년도 매출이 1,200억이 넘겼고요. 작년 매출이 이제 영업이익이 100억이 넘었습니다.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지금 겨누고 있고 사실 과거에는 레고나 파워레인저 같은 과거에 좀 월드와이드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거뒀는데 소종 브랜드가 굉장히 지금 혁신적으로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 터닝 메카드가 그 파워레인저 레고를 꺾고 완구 시장을 점령했다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래요? 인기가 과연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굉장합니까 막? 근데 이 터닝 메카드 상품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갖고 놀았던 완구류, 그다음에 지금 세 가지 상품, 토봇, 카봇, 터닝 메카드의 공통 분모는 자동차라는 매개체예요. 그러니까 변신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로봇을 손으로 직접적으로 수동적으로 이제 조작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터닝 메카드는 이게 특허까지 출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카드가 있고요. 카드에 자동차를 이제 대게 되면 이렇게 좀 회전이 되면서 자동으로 변신이 되거든요. 와, 신기해.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내가 이제 변신을 내가 직접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능동적 포인트를 갖고 있는 기술적인 강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마케팅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헝거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데 샤오미 같은 기업들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신규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면 원래 한 100만 대 팔 건데 뭐 10만 대 며칠 만에 매진 뭐 이런 식의 헝거 마케팅을 하죠. 완구류 업체들도 주로 매출이 집중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린이날 이제 성탄절 시즌이죠. 그러면 그런 시즌 때 풍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트레이닝 카드 게임. 다시 말해 이 터닝 메카드는 단순하게 내가 완구류를 갖고 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하고 만나가지고 카드를 두고 게임을 해요. 그래서 뭐 그 게임을 통해서 카드를 수집하는 식의 느낌. 저는 이거 아이들한테 이런 거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도박적인 좀 성향이 좀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제품과 게임과 그다음에 마케팅 이 삼박자가 두루 갖춰지면서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현 씨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자동차 그냥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게 그러니까요. 다였는데 이게 이제 다른데 기술이 너무 발달을 이거 땡기면 몸에서 푹 나가는데요. 예, 이제는 막 그 정도였는데 변신을 하고 막 탐납니다. 참 발전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그럼 한번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네. 요새 뭐 취업 시장도 그렇지만 네. 나라 경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불황에 네. 100억 달성도 힘든데 1,000억을 달성한 벤처기업. 손오공은 그런 회사예요? 대단하네요, 네, 진짜. 어마어마하죠. 예, 네, 저도 좀 줬으면 좋겠어요. 네. 매출 1,000억 달성이면 주가도 상승세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주가도 최근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이 시기가 있겠죠. 매출이 폭발하는 시기가 어린이날 5월 달, 그다음에 이제 성탄절 시즌인데요. 그 가정의 달 시즌을 보면 이때 막 주가가 10%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도 이제 같이 따라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아들 때문에 이제 그 매장에 가보고 제가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굉장히 마케팅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TV 방송 애니메이션하고요. 이 완구류가 연계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 기억에는 TV에서 봤을 때 그 캐릭터의 느낌과 내가 이제 완구류를 샀을 때 느낌이 상당히 달랐는데 요즘 기업들은 방영 애니메이션을 찍을 때부터 추후 나올 수 있는 완구류 상품의 퀄리티까지 고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디자인적으로 잘 녹아 들어가니까요. 시즌에 맞춰서 매출을 증대시킬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영실업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이남 백수형. 손오공에 터닝 메카드가 있다면 예. 영실업도 질 수 없습니다. 무엇이죠? 영실업에는 그 이름도 유명한 또봇이 있습니다. 드디어 또봇. 나왔군요. 네, 드디어. 또봇. 얘가 또 끝판왕이거든요. 얘가 또. 왜요? 근데 또봇이 예.
전혀 이제 외국 기술이 아니라 예. 완전 이제 국내 기술로 제작된 진정한 국산 로봇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아 자동차에서 또 디자인을 협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오, 신기합니다. 그 한동안 사실상 그 또봇의 인기가 엄청 났었잖아요. 근데 영실업은 어떤 게임인지 일단은 좀 궁금합니다. 기업부터 보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80년에 설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상품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또봇, 또 그 좀 손오공하고 차이점이 손오공은 남아 그 왕구류 시장에 집중을 해요. 90%가 거기에 매몰 좀 쏠려 있는데 지금 영실업 같은 경우에는 여아들, 그러니까 여자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까지 같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상품이 주주, 또 시크릿 주주 뭐 이런 상품들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실적을 보면 손오공과 영실업은 결국에는 이제 좀 치킨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 왕구류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대세로 떠오르게 되면 그 사람이 다 먹게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또봇이 인기가 있을 때 그 당시 때 그 또봇이 큰 인기를 걸 수 있었던 이유가 영화 트랜스포머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변신 로봇에 대한 아이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을 선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 매출이 한 200억이 좀 넘는 수준이었는데요. 12년도에 500억을 넘기고요. 13년도에는 700억을 넘기고 14년도에 1000억을 넘깁니다. 그렇게 쭉쭉쭉 올라갔는데 손오공이라는 회사가 이제 헬로카봇으로 또 시장을 선점하게 되니까 15년도에는 이제 매출이 700억으로 다운됐어요. 급감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시장은 어찌 보면 양사가 아이들의 이제 유행과 더불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치킨 게임의 장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잔인하네요. 네, 또봇은 또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저기 대만에 가족들하고 여행을 갔었는데 그 우리 아들이 여기 대만 가서 여기 저기 컵봇이 있더라고요. 매장에 깜짝 놀랐었는데 실제로 14년도에 우리나라 그 왕구류 기업들 최초로 싱가포르, 대만, 필리핀 이런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진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왕구류만으로만 판매되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 브랜드와 캐릭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필리핀이라든가 또 싱가포르 이쪽에서도 구경 채널 등의 또봇에 관련된 애니메이션이 실제로 이제 방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부를 마련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엑셀노트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그럼 영실업 입장에서 손오공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쵸? 잡기 위해서 이제 반격의 카드로 내밀고 있는 게 팽이 완구입니다. 팽이 왕구가 뭐죠?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손오공이 먼저 시작했던 그 팽이 완구의 연장선으로 이제 영실업에서는 이름이 되게 멋있네요. 베이 블레이드 버스트라는. 혹시 그게 탑블레이드 그런 류예요? 뭐 그런 이유인 것 같네요. 사실 제 머릿속에 이 팽이는 옛날에 아파트 복도에서 끈 묶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런 팽이네. 요 스냅으로 이렇게 했던 이 팽이 이거 생각나거든요. 그렇죠. 그 팽이 제가 전문가였는데. 예.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그런 최첨단 팽이 그걸로 이제 한번 이제 다시 재도약의 기회를 좀 엿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군요. 제가 아는 그 팽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팽이라면은 팽이왕구의 그 사실상 시작은 손오공이 좀 더 먼저였던 것 같은데 영실업이 다시 손오공을 좀 제치고 승자가 좀 될 수 있을까요? 결국 그 터닝 메카드의 별명이 왕구류의 허니버터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여러분 저 과자 시장을 보면 허니버터칩이 굉장히 인기가 있을 때 굉장히 많은 모방 상품들, 우리가 이거 미투 전략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터닝 메카드도 어마어마한 인기를 좀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영실업 입장에서도 미투 전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든카드 뭐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좀 쫓아가는 노력들이 펼쳐지죠. 근데 미투 상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또 시장을 선도하기엔 좀 제약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물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저 이제 갈게요. 잠시만요.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너무 설정티가 나는데요. 장난감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 취업 관련해서요? 어린이들만을 위한 장난감이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장난감도 상품화가 되고 있는지 신규어를 많이 모으지 않아요? 그렇죠. 많이 모아요. 레고 같은 거 그렇죠. 많이 레고 많이. 해외 진출 현황이요? 제가 어렸을 때 장난감을 갖고 놀았던 그런 기억들을 회사에 자소서에서 좀 도움이 될까요? 자소서예요? 네.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시기에 대해 배운 게 있는데 그런
이런 것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요즘 아이들 보면 장난감보다는 스마트폰을 더 많이 가지고 놀던데 이로 인해서 장난감 회사의 매출량이 떨어지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전망에 대해서.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진우 학생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요즘 어린 친구들 보면은 장난감보다는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이처럼 장난감 회사가 스마트폰이 워낙 시장이 커짐으로써 부진하지 않을까. 앞으로의 뭐 전망이나 스마트폰 진출 계획은 어떤지 그런 게 궁금하네요. 실제로 보면은 그 바비 인형 만드는 굉장히 미주권에 있는 유명한 장난감 회사가 지금 아주 위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마트 기기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왕구리 업체들도 그런 타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 나왔던 헬로카봇이나 또봇이나 이런 것들은 자동차 메이커와의 협업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터닝 메카드 같은 경우도 캐릭터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스토리에 맞춰서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무엇이냐면 온라인 게임과의 경쟁에서 기존의 상품형 장난감 만드는 회사에서는 과거에는 그냥 멋진 장난감 하나로만 물건을 판매했는데 이제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연계 시리즈,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앞서 얘기했던 애니메이션 시리즈와 고리를 잡아가지고 상품을 판매하거든요. 실제로 파워레인저 같은 상품들을 보면 저도 예전에 보면서 느꼈는데 만들다 보면요. 다 완성이 돼요. 그런데 불필요한 뭐 구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만들어 놨을까? 그 당시 때는 이제 생각이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이제 TV 시리즈물들이 쭉 나오다 보면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고요. 그 캐릭터와 이 캐릭터가 결합할 수 있는 매개체가 애초에 잡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략. 다시 말해 스토리텔링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상품으로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터닝 메카드는 스토리를 유행시키고 그 유행을 통해서 왕그룹 판매를 끌어내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이런 시장의 변화에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도 있을까요? 일단은 백수 형님께서는 항상 연봉에 대해서 궁금해하시지. 그렇죠. 학생들은 연봉뿐만 아니라 학과에 대한 전공에 대한 질문을 빠질 수 없더라고요. 그 아무래도 완구 업체이다 보니까 아동 심리를 전공한 예를 들자면 교육학이나 심리학 같은 경우가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런가요,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헬로카봇하고 또봇을 좀 살펴보면 주인공들도 연령대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헬로카봇은 좀 어린아이가 나와서 어떤 위기상을 돌파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장난감들하고 소통하면서 스토리가 짜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또봇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조금 연령대가 더 커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동차 레이싱으로 스토리 구조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런 기업에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아동 심리에 대한 관점, 그다음에 아이들의 행동 패턴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공이 있다 하면 오히려 진입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이 질문은 장난감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 회사들의 공통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취업하고자 하는 그 회사의 그 제품과 관련한 에피소드, 그런 추억 같은 거를 자기소개서에다가 작성을 하면 뭔가 임팩트가 있을까요? 어떻게 작용될까요? 그게 거의 궁금해요. 임팩트가 없죠. 그런 걸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탔던 소나타의 추억, 무슨 뭐 예전에 뭐 부모님이 사주신 지금도 집에 존재하고 있는 금성 텔레비전 뭐 이런 부분들은 그다지 와닿진 않아요. 근데 이 왕그룹 회사라고 하면 아이들의 눈높이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교두부 정도로 뭐 살짝 한 두세 줄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오케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자소서의 중심 뼈대로 가져가게 되면 설득력이 떨어져요. 자기소개서는 순수하게 나를 소개하는 글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설득하는 글이니까 내가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설득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그 설득의 뼈대가 과거의 여러분들 회상이나 히스토리, 그러니까 뭐 에피소드가 되긴 약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제가 지금 장난감 덕후예요. 만약에 이만큼 모았어 막. 그거는 좀 도움이 될까요? 뭐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더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케팅 전략이 잘 짜여져야 돼요. 그래서 뭐 내가 그 여러분들 면접장 갈 때 뭐 왕구를 가져가가지고 저 이거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뽑아야 될 이유에 해당되진 않죠. 그냥 우리 마케팅이 잘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방금 좀 조급해서 던진 질문이에요. 왜냐면 그렇군요. 자, 요새 좀 자꾸 실없는 거 자꾸 던지고 그리고 오늘 또 진우 학생 처음 와가지고 오자마자 한다는 얘기가 백수 형은 맨날 연봉 물어본다고. 연봉 어떻게 되나요? 연봉 수술 보면 사원급
평균 데이터를 보면요. 손오공이 한 2,050 정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영실업이 3,200 정도. 그러니까 글쎄요, 뭐 통상적인 다른 제조업체들 대비 연봉이 그다지 뭐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2,050이요? 예. 근데 왜?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아마 보너스라든가 다른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연봉 한두 줄에 나와 있는 내용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령액은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돈보다는 어떤 좀 기업의 가치라든가 좀 이제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선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아마도 계산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구직자라고 하면 작은 산업보다는 볼륨이 큰 산업에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 뭐 문화산업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는 친구들은 좀 본인의 취향이라든가 좀 장기적인 미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빠르게 채용 과정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채용 제가 절차를 보니까 다른 기업들하고 크게 달라질 건 없는데요. 독특한 측면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영실업 같은 경우에는 채용 공고가 아주 세부적이에요. 그러니까 여아 팀 제품 디자이너, 남아 팀 제품 디자이너 각기 또 이렇게 사업부마다도 따로 뽑거든요. 그리고 자소서를 낼 때 보니까 사전 과제가 있는데 디자인 직군들 같은 경우에는 과제가 상당히 재밌어요. 보면 엉뚱발랄 콩순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향후 애니메이션에 추가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완그릇 스케치하시오. 그 다음에 뭐 또봇 애니메이션을 보고 주변의 사물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목적을 도달할 수 있는 사물을 변형시킬 수 있는 구조 뭐 이런 것들 스케치하라. 그러니까 아주 실무적인 과제들이 나와요. 또 이것과 덧대어서 포트폴리오 심사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직군을 생각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완그릇 디자인 캐릭터에 대한 사전 연구 작업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한가를 소문 벌써 기대됩니다. 카더라도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 백수 형. 네. 네. 이번에 카더라 굉장히 노멀합니다. 기대됩니다. 너무나. 네.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네. 완구업체는 캐릭터 디자인 입사를 위해서 포트폴리오가 필수라 카더라. 실인가요? 근데 요거는 뭐 완구류 회사뿐만이 아니라 방송 보는 분들 중에 UX, UI 디자인, 그 다음에 브랜드 디자인, 패키징 디자인, 제품 디자인 이런 디자인 직군을 선호하고 또 VMD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직무들은 사전에 포트폴리오 심사를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구직자들이라고 하면 9월 달에 자소서를 많이 써야 되는데 과거 내가 작업했던 이력들이 PC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원하는 회사가 디자인 전공을 했던 친구들이 완구류 회사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휴대폰 메이커를 쓸 때도 있고 요즘은 금융권에서도 UX, UI 디자이너를 뽑아요. 그러면 과거에 내가 진행했던 디자인 컨셉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어떤 특정 산업에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디자인 컨셉이 나와야 돼요. 없으면 만들기라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리 작업을 이 여름에 빨리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9월 달에 자소서를 병행하면서 그 작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취업을 좀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그 여아용 장난감 디자인하는 부서랑 남아용 부서가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아용 부서라고 해서 남자가 못 들어가고 뭐 그런 건 아니죠? 물론 그건 아니죠. 근데 그 중요한 건 본인의 이직군 쓰는 친구들은 본인들이 알 거예요. 내 디자인 컨셉이 어느 쪽에 맞는지. 그러니까 내가 주로 사용하는 색감이라든가 구조에 대해서 디자인 전공자들은 선호하는 취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실제적으로 나 예술적인 어떤 컨셉에 입각하여 팀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죠. 성별이 거기에 들어오는 변수는 아닐 겁니다. 네. 자, 또 다른 카더라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이번에 좀 의외인 면이 저는 좀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손오공은 인적성 시험을 안 본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실제로 보면 전형이 서류, 실무자 면접, 임원 면접, 그리고 이제 최종 합격이니까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인적성은 주로 이제 뭐 업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채용의 규모, 그다음에 업의 사이즈 뭐 이런 부분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완구류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매출 규모가 대규모 대기업들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직 못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적성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찌 보면 창의적인 걸 굉장히 요하는 기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뭐 수리라 추리 뭐 이런 능력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더 그런 친구들을 좀 흡수하기 위해서 전형에서 빠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손오공과 영실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취향에 맞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취준생이라면 손오공을 선택하겠습니다. 왜죠? 왜요? 연봉이나 업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면 저는 그 선호도 결과에서 나왔듯이 아무래도 인지도 있는 회사, 아무래도 제가 어디 회사를 다닌다 했을 때 남들이 더 알아주면 뭔가 성취감이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만 각설해 줄래요? 백수 형은 어떠세요?
아까 홍기찬 선생님께서 네네. 이 업계는 한 회사가 점령을 해버리면은 그게 뒤집어지기 어려운 그런 다 먹어버리는 그런 구조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후발주자인 손오공이 업계의 주류가 되기까지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네. 해냈잖아요. 해내고 지금 어쨌거나 업계 1위로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런 저력이 좀 대단한 것 같아서 저는 손오공 쪽이 좀 매력 있게 느껴집니다. 약간 저도 동감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매력이 굉장히 저에게도 큰 어필로 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일단 또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좀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 이 홍쌤의 꿀팁 하나 부탁드립니다. 요즘 뭐 게임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게임이 포켓몬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켓몬이라는 시리즈를 보면 우리가 그 컨텐츠의 힘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들은 우리나라 게임 기업들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은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요게하게라는 학문이 있을 만큼 피카츄라든가 이런 캐릭터들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런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터닝 메카드의 모습들을 보면 기존에 우리가 빤히 느끼는 뭐 자동차하고 지금 캐릭터를 같이 묶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동차를 돌려놓으면 갑자기 공룡으로 변신을 하고 그런 공룡들이 또 싸움을 펼쳐요. 근데 이런 부분들 다시 말해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캐릭터의 힘을 갖고 있어야 이제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산업이 좀 약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뭐 게임뿐만이 아니라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소프트 파워를 강화시키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